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좋을 다큐멘터리 정보를 전하는 따사입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전을 시작하고 영국 감독 올랜도 폰 아인즈델과 미국 감독 마이클 무어에 대해 다뤘는데요. 오늘은 한국 다큐멘터리 감독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창재 감독님인데요. 역대 다큐멘터리 영화 사상 최단 기간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지금도 국내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 순위를 보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 바로 노무현입니다를 만든 감독님이에요. 얘기가 나온 김에 역대 국내 박스오피스 다큐멘터리 영화 흥행 순위를 살짝 보자면 많은 분들이 다큐멘터리 영화 하면 떠올리는 작품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원앙소리가 2위입니다. 그리고 3위가 노무현입니다인데요. 노무현입니다는 정치 다큐멘터리임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조명한 다큐멘터리로 비정치적 관객에게도 공감을 이끌어내서 대중적으로 성공한 다큐멘터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외에도 이창재 감독님은 2003년 졸업작품으로 선보인 에딧이라는 영화로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선정한 세계 30대 다큐멘터리 전에 초청받기도 하고, 이후 2006년 사이에서라는 무당의 삶을 조명한 작품으로 당시 다큐멘터리 최고 흥행작이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2012년에는 길 위에서라는 국내 최초 비구니 수행 과정과 삶을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선보였고, 2014년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마지막을 담은 작품 목숨을 공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2017년 노무현입니다가 공개되며 앞서 말한 대로 역대 다큐멘터리 영화 사상 최단 기간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큰 사랑을 받았죠. 2023년에는 문재인입니다 라는 영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삶을 다룬 작품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다큐멘터리 감독전 첫 국내 다큐 감독으로 이창재 감독님을 다루면서 제가 다뤄볼 첫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는 바로 2017년 공개된 작품 노무현입니다예요. 며칠 뒤인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시고 16년이 지났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그 당시를 회상하시는 분들이 많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노무현입니다를 다시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셨고 이분이 꿈꾸던 세상에 지금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2017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되었는데요. 당시 영화 제작 자체가 알려질 경우 완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전주국제영화제 공개 전까지 N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불리면서 실체를 감추고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제작된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2002년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2%밖에 안 되던 꼴찌 후보 노무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그 극적인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노무현 후보 1위입니다. 영화는 이 큰 흐름 사이사이에 변호사 노무현의 이야기와 대통령 노무현의 이야기를 배치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노무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찬찬히 살펴보게 됩니다.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5.18 광주 학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두환에게 역정을 내며 청문회 스타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국회의원 노무현에서 정치 1번지 종로구의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지역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으로 가서 낙선을 반복하던 국회의원 노무현의 시기를 쫙 훑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제목 노무현입니다가 화면을 채우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국회의원 노무현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영화는 이렇게 자신만의 신념으로 힘들게 정치를 해나가던 바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바로 노사모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노사모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줄임말로 정치인 노무현의 팬클럽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정치인 팬클럽을 지향하면서 만들어진 노사모는 국회의원 노무현부터 대통령 노무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까지 시민사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2019년 9월 23일 모든 자료를 노무현 재단에 기증하면서 해체했다고 합니다. 그대에게 라는 노래로 유명한 가수 신해철 님도 노사모 회원이었고, 배우 문성근, 명계남 님도 노사모 회원이었습니다.
명계남님의 경우 오늘 영화 노무현입니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요즘 속 시원한 발언으로 핫한 정치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노사모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영화는 이 노사모의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큰 흐름으로 두고 있는데요. 프로젝트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1위로 만들기 위해 경선 지역의 시민들에게 자필 편지를 쓰고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면 직접 신문을 돌리고 경선장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은 단체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노무현 의원이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던 영화는 마지막에 돌아가신 노 대통령의 장례식을 비춥니다. 극적인 승리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그 마지막을 보여주니 굉장히 슬프게 다가왔어요. 이창재 감독님은 한 인터뷰에서 서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알게 됐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TV에서 조금 봤던 정도였는데 서거로 각성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002년 승리가 1차 각성을 하게 했다면 서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새로 각성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노 대통령의 상실이 우리에게 그분을 왜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올바른 시민사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영화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던 노사모의 이야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민들의 모습을 비추며 끝이 납니다. 노사모의 활동을 보며 이번 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빛의 혁명을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민주시민의 정신과 문화는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계속해서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시민이 되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기도 했어요.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보고 나니 연출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영화는 관객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영화는 내 감정보다 영화가 앞서가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 영화는 어느 순간 벅차 있다가 어느 순간 울컥하게 되는 그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영화의 마지막, 유시민 작가님은 노무현 대통령과 했던 대화를 회상합니다. 노무현의 시대가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노무현의 시대가 오면 나는 거기에 없을 것 같아요. 후보님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첫 파도를 올라타신 거예요. 그 첫 파도가 거기까지 못 가고 주저앉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다음 파도가 또 오겠죠. 첫 파도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기는 와요. 그런 세상이 오기만 하면야 내 없으면 어때? 우리는 지금 몇 번째 파도를 타고 있을까요?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인간 노무현과 시민들이 사랑해서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하던 정치인 노무현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영화. 안녕하세요. 제 노무현입니다.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 였습니다. 떠나보내려고 한다고 해서 떠나보내지는 게 아니에요. 떠나보낼 때가 되면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도가 어느 정도 마감되는 거는 사회가 바로 잡혀질 때 그 애도의 기간이 종료되리라고 봐요. 노무현입니다는 왓챠, 티빙, 웨이브, 유플러스TV, 쿠팡플레이, 유튜브 영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다큐, 흥미로운 인물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